네, 4월 3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식의 값.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사용한 식에 있어서 곱셈과 나눗셈의 기호를 생략하는 것까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거에 이어서 식의 값을 어떻게 구할까? 요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 열기. 동물의 크기는 발자국의 너비로 예측할 수 있다 합니다. 특히 코끼리의 크기는 발자국 너비의 6배라고 합니다. 그럼 이 발자국이 있을 때 발자국의 너비는 어딜까지 얘기하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게 발자국의 너비가 되겠네요. 여기에 발자국 너비를 재서 이 정도가 됐으니까 코끼리의 크기는 이만큼 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발자국이 20cm다. 그러면 코끼리 크기 요건 얼마입니까? 20 곱하기 얼마? 6배라고 했으니까 6. 그래서 120, 그러니까 1m 20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코끼리의 발자국 너비가 20cm보다는 훨씬 클 거래요.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숫자를 쓰지 않고 문자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코끼리의 발자국의 너비가 Xcm일 때 코끼리의 크기를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 자, 그렇다면 발자국의 너비의 6배라고 했으니까 코끼리의 크기 너비가 Xcm의 몇 배? 6배죠. 6 곱하기 X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 곱하기 X라고 쓴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반드시 얘를 뭐라고 했습니까? 문자와 숫자 사이에는 곱셈 기호를 어떻게 해라? 생략해라 해가지고 6X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네, 이렇게 이제 6X라는 식으로 표현이 됐고요. 2번. 그렇다면 코끼리의 발자국 너비가 이제 X가 아니라 이제 40cm라고 막 정해졌습니다. 40cm라고 정해졌을 때 코끼리 크기를 구해라. 그럼 어떡합니까? 6배라고 했으니까 6 곱하기 얼마입니까? 40 이렇게 해주면 사르기 240cm가 되는 거죠. 그렇죠? 240cm는 얼마입니까? 2m 40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 빠른 사람 알겠지만 x 대신에 40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신 곱했구나. 이런 걸 배우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예상이 과연 맞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생각 열기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열기에서 코끼리의 발자국 넓이가 Xcm일 때 코끼리의 크기는 6Xcm라고 한다고 했죠. 이때 발자국 너비가 45cm인 코끼리의 크기는 6x에서 x 대신에 이 대신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x 대신에 45를 넣어서 요 x 대신에 45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대입이라고 합니다. 대입. 자, 좀 쉽게 표현하면 대신 x 대신 숫자가 대신 들어가서 곱해준다. 이게 대입이에요. 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대입이라는 것은 문자 대신에 숫자가 대신 들어가서 계산해준다. 이게 바로 대입이에요. 자, 이와 같이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문자 대신 공방 나오네요. 문자 대신 수를 넣는 것을 문자의 수를 뭐 한다라고 했습니까? 문자의 수를 대입한다라고 했죠. 뭐 한다고요? 대입한다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 바로 대입입니다. 대입한다라고 한다. 네,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때 주어진 식의 문자의 수를 대입하면 그 식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뭡니까? a가 2일 때 마이너스 a. 참 이거 여러분들 실수하기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 대입한다고 하는데요. 예, 이것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a는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 곱하기 a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생략되어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곱하기 a 대신에 2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면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P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도 대입을 해봅시다. 자, 대입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 B에는 마이너스 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마이너스 1 곱하기 이렇게 문자 앞에 숫자를 대입할 때 음수일 때는 반드시 가로를 쳐야 됩니다. 가로를 안 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양수일 때는 가로를 안 치지만 음수일 때는 이렇게 가로를 반드시 쳐줘야 여러분들이 부호를 삭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부호의 곱셈입니다.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죠?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x가 3일 때 식 2x 플러스 5의 값은 다음과 같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x에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죠. 2 곱하기 x 더하기 5라고 써져 있던 것을 곱셈을 생략해서 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x 대신 뭐가 들어가요? 3이 들어갑니다. 3이 양수니까 가로를 안 쳐도 되겠죠. 플러스 5와 같이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 3은 6 더하기 5 해가지고 어떻게 나와요? 11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식의 값을 대입을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계산을 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럼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2라는 값이고 y가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나? 곱셈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디가 됩니까? 이게 4 곱하기 x였던 것이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y였던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해놨을 때 이제 x와 y에다 각각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문자 대신 숫자가 들어가는 걸 대입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4 곱하기 얼마입니까? 양수일 때는 가로를 안 친다고 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y는 음수네요. 반드시 막 가로를 칩니다.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4이 8이 되고요. 같은 부호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그럼 플러스 얼마입니까? 3, 3은 9가 됩니다. 그래서 8 더하기 9에서 얼마가 돼요? 17이 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 없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2x 대신 2가 대입이 되고요. 마이너스 y는 음수니까 가로를 치고요. 마이너스 3 x는 양수니까 그냥 쓰고요. 그 다음에 y는 음수니까 가로를 칩니다. 이렇게 쳐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고치고 뒤에 있는 부호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럼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2, 3은 5가 되겠고 얘는 서로 다른 부호에 뺄 덧셈입니다. 그러면 3에서 2를 빼주면 마이너스 1이 남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 5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잘 연습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학교에 와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학, 익히는 수학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생님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고요. 뭐 1, 2, 3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기 편한 식의 계단의 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문자가 어렵게 나왔을 뿐이지 여기에다 P에다가 60을 대입하고 D에다가 30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요 단의 높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문장만 복잡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대입을 통해서 쉽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1차식이란 무엇이냐? 1차식의 뜻을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1차식이란 무엇일까? 자, 생각 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아파트와 도로 사이의 거리가 X미터일 때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이 가장 심한 층은 대략 그 떨어진 거리에다 0.25배 한 대에다가 4.16을 곱한 층이 가장 소음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에서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말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거.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4.16은 수죠. 4.16은 순수한 수입니다. 얘는 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0.25x라는 것은 숫자와 문자로 되어 있는 거죠. 숫자와 문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 되어 있는 건 0.25x고요. 숫자로만 되어 있는 건 4.16이라고 우리가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밑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식 2x-4는 2x라고 하는 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숫자를 더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2x와 마이너스 4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고요.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2x. 자, 요거는 뭡니까? 수하고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졌죠. 마이너스 4는 숫자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걸 각각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걸 각각 우리는 각각 이런 것을 우리는 항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항이라고 합니다. 항, 무슨 항 할 때 항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와 같이 수만으로 이루어진 항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상수로만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요. 얘를 뭐라고 표시하냐면요.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다 같이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자, 상수항, 항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각각은 항이라고 하지만 숫자로만 이루어진 걸 특히 무슨 항이라고 한다? 상수항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EX와 같이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에서 요 2라고 하는 것을 수 2를 x에 뭐라고 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뭐라고 한다? 개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개수라고 한다. 예, 개수. 자, 지금 새로운 용어가 항도 나오고 상수항도 나오고 개수도 나오고요.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개수라고 한다. 새로운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몇 번 이렇게 반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한편 식 2x-4와 같이 하나 또는 몇 개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렇게 숫자와 문자에 있는 거하고 상수항으로만 있는 이렇게 상수항이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다항식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고요? 다항식이라고 한다. 항이 2개 이상이다 해서 다만을 다항식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고요? 다항식. 그러니까 문자도 있고 숫자도 있는 항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다항식이라고 한다. 즉 다항식 중에서 하나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또 우리는 어려운 말을 또 뭐라고 하냐면 헛단자를 써서 단항식. 항이 하나다. 한항식이다. 그러니까 항이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단항식. 항이 여러 개다. 그래서 다항식이라고 한다는 것 뿐입니다. 뭐 어려운 말이지만 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항이 많으면 다항식. 항이 하나면 단항식. 자, 그러면 다항식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다항식 마이너스 3a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3a라고 하는 항이 하나 있고요. b가 있는 b항이 있고요. 상수로만 되어 있는 상수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래서 3a항, b항, 마이너스 2항, 마이너스 2 상수항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의 항이 있는 겁니다. 또 a의 개수. 자, a의 개수. 문자 앞에 써져 있는 개수가 뭐냐? 마이너스 3이죠. 그렇죠? a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이고 b 문자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1이 생략되어 있죠. 그러니까 b의 개수는 1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다항식 3x제곱 플러스 2x에서 3x제곱은 이걸 다시 이제 곱셈 기호를 생략하지 말고 사용한다면 3 곱하기 x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2x는 2 곱하기 x를 줄여서 이렇게 썼던 거죠. 그러므로 항 3x 제곱이라고 하는 항은 문자 x가 2번 곱해진 항이고 그 다음에 항 2x는 문자 x가 한 번 곱해진 항이다. 이와 같이 어떤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그 항에 뭐라고 한다. 예, 이것도 중요한 말이 또 나오네요. 이걸 차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차수라고 한다. 예,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그 항의 차수라고 한다. 문자가 2개 곱해졌으면 차수가 2고요. 문자가 3번 거듭 곱해졌으면 차수가 3입니다. 문자가 하나만 곱해졌으면 차수가 1이고요. 자, 그래서 그걸 차수라고 하고요. 다항식을 이루는 각 항의 차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그 다항식의 차수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특히 차수가 1인 다항식을 뭐라고 한다? 차수가 1인 다항식을 1차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차수가 1이니까 1차식이에요. 자, 중요한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1차식. 차수가 1인 다항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1차식이라고 한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은, 요거 차수가 x가 두 번 곱해졌으니까 이거 차수가 가장 크겠죠. 큰 항은 x제곱항이고 이 항의 차수는 문자가 두 번 곱해졌으니까 차수는 2이므로 다항식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의 차수는 가장 큰 차수가 2니까 차수는 2차다, 2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렵죠? 예, 몇 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다항식 6x 플러스 1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은 6x가 x가 한 번 곱해졌으니까 이거 차수가 요 중에서 제일 크죠. 그럼 이 항의 차수는 x가 한 번 곱했으니까 차수가 얼마예요? 1차 1입니다. 6x 플러스 1은 그래서 1차식입니다. 얘는 1차식이 아니죠. 차수가 2차니까 이건 2니까 1차식이 아니고요. 이 차수가 1인 이렇게 6x 플러스 1과 같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1차식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하여튼 이번 시간에는 용어의 정의를 많이 했습니다. 용어의 정의 여러가지 진짜 용어의 정의가 많이 나왔으니까 항이 뭐고 무슨 상수항이 뭐고 개수가 뭐고 차수가 뭐고 단항식이 뭐고 다항식이 뭐고 지금 나온 것만 해도 지금 뭐 대여섯 가지 이상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항, 상수항, 개수, 다항식, 단항식 또 뭐 나왔습니까? 차수 나왔죠. 그 다음에 1차식 나왔죠.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게 바로 1차식 그런 것들입니다. 상당히 많은 용어들이 나왔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